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엑셀 기능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컨디셔널 포매팅, 조건부 서식, 즉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즉 색상을 칠해서 하이라이트를 준다던가 아니면 글자색을 뭔가 변화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각적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부 서식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엑셀로 들어갈게요. 엑셀 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먼저 세일즈 레포트 탭에서 제가 준비한 데이터 3, 4분기 사원별 판매 실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3, 4분기에 이렇게 이들 사원이 각각 올린 판매 실적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50m 앞에서 봐도 눈에 확 띄게 시각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러분의 그 강조 포인트는 판매 실적 양이 2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여기에 색상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7월 데이터 여기. 그럼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대상은 이들 사원들의 판매 실적 데이터. 합계는 아니고 요 데이터만. 그죠? 자, 그럼 이 데이터에서 20개 이상 이 조건을 지정해야 되죠? 그럴 땐 바로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 업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기능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하이라이트, 셀 강조 규칙이 가장 기본인데요. 나는 20대 이상, 그러면 크다? 크거나 같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난 보다 크다. 이거 됐죠? 난 20 넘으면 돼, 20. 그럼 20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색깔 들어가지 않아요? 쉽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서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서식 목록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요.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면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글자색, 테두리, 채우기색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다. 여러분 마음 다. 저 노랑이 좋아요. 그래요. 센 노랑으로 하세요. 그리고 글꼴 난 굵게 하고 싶네 하시면 돼요. 색깔도 좀 넣고 싶어요. 넣으세요. 저는 라임색으로 좀 넣어볼까? 눈에 하나도 안 띄게.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오, 20이 넘는 애들 나오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어떤 업무에서 적용을 할 때 판매 실적 양이 20이 넘으면 굉장히 우수한 건데 홍은 7월 달에 그 다음에 민 이 사람은 8, 9월에 두각을 나타냈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극과 극의 데이터를 좀 표시하고 싶어요. 즉 20을 넘는 애들은 잘했으니까 이렇게 노랑으로 칠을 해주고 10대도 못 판 애들 10개가 안 되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어서 극과 극의 강조 효과를 주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돼요. 어떻게? 지금 했던 방법대로. 기존에 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안 지워져요. 정말요? 보여드리죠. 자, 범위 똑같아요. 어디로 가더라요?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셀 강조 규칙. 그 다음에 10보다 이번엔 작다. 10보다 작은 애들. 그 다음은요. 벌써 나왔죠? 이런 애들. 색상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그럼 확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메모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동료하고 뭐 이렇게 같이 공유 작업을 하면 메모를 달면 돼요. 노란색 채우기, 노란색 음영은 뭐 20 이상, 20을 초과한 애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저조한 애들, 뭐 이렇게 됐죠?
이게 셀 강조 규칙이에요. 활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로 이 규칙을 그러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는 게 안 되는데. 네, 지울 때는요. 조건부 서식에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 아래로 화살표 띡 누르면 규칙 지우기. 여기서 어떤 거요?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이거 누르면 깨끗해져요. 됐죠?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조금?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합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3, 4분기 평균 이 사원별로 그 3, 4분기 합계가 나와 있고 이들의 평균 판매 실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높다 낮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에버리지 함수를 막 써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에버리지 쓸 필요 없어요. 에버리지 저는 습관이 돼서요. 에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에버리지 써서 뭐 하시게요? 자, 이거 평균? 한 4, 50 나오겠네요? 네, 52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하고 차이 구해서 숫자로 또 표시하게요? 숫자 여러분 시간이 많고 꼼꼼하지 않으면 잘 안 봐요. 눈이 벌써 아픈데요? 숫자만 봐도 어질어질한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빠른 방법이 조건부 서식 이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3, 4분기 합계 이 데이터 여러분의 포커스는 바로 이들 데이터죠? 잡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색조라는 게 존재합니다. 색조 또는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 이런 애들 보이죠? 이런 애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콘 집합에서 세모 마치 주식이 떠오르는 이 느낌 요거 삼각형 3개 보이죠? 전 얘를 좋아합니다.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빼기 표시는 뭐냐면 평균하고 거의 엇비슷한 애들이에요. 평균 약간 웃돌든가 평균 고 라인 그런 애들은 빼기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애들 그런 애들은 평균이 현재 52잖아요. 그 애보다 웃도는 애들은 이렇게 세모가 위로 향하고 있네요. 이런 애들은 월등한 애들.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은 뭡니까? 평균보다 좀 아래인 애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이콘만 넣어서도 대략 보고 어때요? 누가 평균치보다 높다. 누구는 그냥 평균 정도 했다. 실적이. 그리고 아래로 세모는 어때요? 아이고 평균을 밑도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 딴 건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막대를 또 좋아하는데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도 좋아요. 어때요? 오, 똑같네. 그래요. 이 막대를 이렇게 이용하면 굳이 차트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전 이게 좋거든요. 그럼 보세요. 80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대가 한 가운데쯤 있으면은 평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를 해놓으면 어때요? 평균에 미달했지만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구나. 그죠? 얘는 평균보다 좀 위에 올라가 있는 애구나. 그렇지만 평균에 근접했다. 그죠? 얘는 거의 평균에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애죠. 이렇게. 얘는 많이 모자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 낫다는 거죠. 평균은 필요가 없겠죠?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요 조건부 서식을 또 배워보죠. 자, 이번에는 저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한 줄은 하이라이트를 주고 한 줄은 안 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색상을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색상이 지그재그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줄 단위로 서식을 넣고 싶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수식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A4. 자, 여러분이 서식을 지정할 대상은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참고로 데이터가 많은데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전체 데이터 범위 다 잡혀요. 데이터만 헤드라인 빼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오면은 여러분 새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새 규칙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많거든요. 자, 이들 데이터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건을 지정할 그 수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함수 전혀 들어가지 않게. 저는 이 책값이 2만원 이상인 애들만 색깔을 넣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해요. 책값이 바로 정가열이죠? 그러면 는은 필수예요. 왜?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 이거부터 써줘야 되거든요. 수식의 기본. 그 다음에 정가 보이세요? 정가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 셀 번지 어딘가요? 2에 4번지. 그럼 얘가 또 똑똑한 척 하느냐고 달러2, 달러4 절대 참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미안한데 우리는 너가 2만원 이상이야? 너가 2만원 이상이야? 일일이 얘네들 가가호호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에 4번지, 그 다음 줄은 2에 5번지, 6번지, 7번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데이터 서식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2, 달러4는 못 내려가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열에 대해서 조건 지정하는 건 맞기 때문에 F4 여러분 펑션키 F4 있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바뀌고요. 이러면 4행만 고정해 이 뜻이죠. 근데 우리는 5행, 6행 내려가야 돼요. F4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서는 열을 고정하면 됩니다. 수식을 사용할 그 셀에 대해. 됐죠? 그럼 이 값이 뭐? 크거나 같다. 얼마? 2만, 2002만.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어떤 분은 여기다 if 함수를 써야 됩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얘가 이 조건이 true냐 false냐만 가지고 이 조건부 서식 자체의 조건에 대한 true, false 이게 리턴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수식만 써주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만족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야 되겠죠? 자, 서식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채우기 색을 넣고 싶어요. 넣으세요. 저는 이 색깔을 넣고 싶어요. 예, 이렇게. 글씨도 굵게 하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떻습니까? 2만원 이상인 애들만 색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확인돼요? 네. 그럼 제가 이 밑에다가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2021년 데이터를 더요? 네. 뭐 예를 들어서 9월 11일 뭐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자본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인문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뭐 작가는 하여튼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2,000원이다. 엔터 꽝. 어때요? 여기도 색깔이 들어가네?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22,000원이 아니라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16,500원인데 엔터 꽝. 이렇게. 색깔이 다시 없어지네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식이 알아서 지워져요. 됩니까?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눌러가지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누르면 다 없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지그재그로 색상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4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그 다음 어디로 갔었더라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럼 조건에다 뭐라고 쓰느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함수가 필요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기 4행에 색깔 넣고 5행에는 색깔 안 넣고 6행에 색깔 넣고 7행에 색깔 안 넣고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 번호가 지금 현재 행이 4행입니다. 5행입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함수를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row라는 함수가 있어요. row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이 행번호를 어떻게 구하지? 이럴 때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애가 바로 펑션이에요. 함수라고요. 그러면 row는 우리말로 행이잖아요. 행. 행값을 알려주는 게 row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짝수행에 대해서만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4가 짝수인가요? 그렇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6이 짝수일 거예요. 6이 짝수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또 입을 이렇게 모아서 이러실 거라고요. 그러면 4다 6이다 이게 짝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온 거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이거지요. 그게 짝수지.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모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모드요? 네. 자, 제가 노트패드. 자, 여러분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나 함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함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드라는 함수가 나머지 구하는 건데 이게 PJS 여러분 아시죠? 예, PJS, 제수. 제수가 이제 나누는 값이잖아요. 뭐 6 나누기 4 하면은 4가 제수가 되고 6이 피제수죠. 그죠 여러분? 네. 이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공식이 이거예요. 이러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이게 모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짝수행에 대해 서식을 넣고 싶어요. 그럼 결국 이 계산한 결과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쓰려는 조건식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뭘 갖고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돼요. 근데 뭘 갖고요? 바로 여기 행번호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행번호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PJS가 돼야 되는데 이 행번호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row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row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PJS에다 바로 요 함수를 쓰면 된다 이겁니다. 함수 2개 들어가고 나 머리 아파. 자, 취소. 자, 여러분 좀 워밍업. 자, 연습. 자, 여기다가는 row 써보세요. row, ROW. 이 데이터 없어요. 없어도 row 함수는 배울 수 있습니다. row 쓰고 B의 3번지 클릭해봐요. 그럼 답이 뭐 나와야 돼요? B의 3은 몇 번째 줄이에요? 3번째 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3이 나와요. 그러면 는 row B4 하면은요. 그야 4 나오겠지. 그래요.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도 구해봐요. 그래요. 모두 가로 열고 6,2 쓰면 뭐예요? 6을 2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엔터 꽝. 나머지 제로. 3 이러시면 안 돼요. 3은 몫이잖아요. 얘는 나머지. 됐죠? 요렇게. 그럼 지금 쓰려는 빅 픽처는 어떤 겁니까? 모두 안에 row를 써야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PJS 있죠?
요게 바로 셀 번지가 돼야 되니까 요 로우를 요 안에다가 여기다 톡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요거 우리가 쓰려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갑니다. A4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어디로 가더라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 다음은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는 MOD 가로 열고. 자, 그 다음 뭐예요? 피즈스에 해당하는 게 low 가로 열고. 그 다음 뭐? A4로 해야 돼요? B4로 해야 돼요? 이러시는데 뭐든 좋아요. 저는 A4로 할게요. 왜? 처음 번지니까. 아, 여기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아, $A4? 맞아요. F4. 이거 또 손으로 막 백스페이스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블랙홀에 빠져요. 요렇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피제수. 그 다음 뭡니까? 쉼표 찍고. 이걸 뭘로 나눈다? 2로. 가로 닫고. 모드 함수 가로 닫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0하고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겠지만 컨디셔널 포매팅은 뭡니까? 만족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야죠. 자, 저는 뭐 글꼴은 그냥 색상을 넣을 거예요. 아, 색상을요? 네. 색상을 좀 푸르스름한 색깔로 청회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까? 아,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오, 멋있다. 어때요, 여러분? 네, 나오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 또 이 밑에 써볼게요. 2021년 9월 15일 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그림이다. 뭐 이렇게 쓸게요. 다시 그림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도 인문이라고 합시다. 어때요? 색깔 들어가는 거 보여요? 아, 네네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거 지은 사람 무슨 케이퍼드인데 아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가격이 2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뭐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케이퍼드 이렇게 쓸게요. 어때요? 색깔 들어간다. 이겁니다. 됐어요? 함수를 쓰면은 조건부 서식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이 색깔들만 모아서 필터링도 됩니까? 그게 여러분 완결 편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은 A3에 지금은 뭐 의미는 없지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 요거 보이죠? 깔때기 요 애를 눌러요. 그러면 입고 일자든 도서명이든 누르면 필터링 박스에 색 기준 필터 색깔 나오잖아요. 이 색깔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어요. 됩니까? 필터 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이 이제 이해가 된다면 이걸 좀 프로페셔널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그럼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여러분 업무상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고 물품 리스트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재고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래서 뭐 생수 20박스, 달고 맥주 뭐 3박스 이렇게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receiving list 해가지고 제품이 새로 입고된 거예요. 입고된 데이터들이 이와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은 이 입고된 데이터 중에 딴 애들은 지금 현재 재고가 바닥나가지고 아예 새로 입고된 거고 이 입고된 데이터들 중에서 재고가 존재하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만 색상을 여기다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트가 서로 다른데 그렇죠. 그러면 뭐 누가
현재 지금 입고된 데이터들 중에 재고 기존에 거 있는 거 좀 얘기 좀 해봐 이러면 그게 말이죠. 그러면서 데이터 어때요? 이것도 째려보고 또 이것 째려보고 창을 두 개를 띄워가지고 또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때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우리 이름을 지정하면 편해요. 이름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품 이름 보이죠? 제품명. 얘네들을 범위로 잡아서 이름 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이름 상자에서 이들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을 제품명이라고 할까 봐요. 예. 제품명 이렇게 이름을 써요. 엔터꽝 이렇게 이름을 지정합니다. 요 애들을. 그리고 receiving list. 자, 입고된 데이터 목록이에요. 그럼 이 목록에서 이제 재고에 있는 애들과 요 제품이 똑같은 애가 있는지를 찾아서 있으면 색상을 넣어주면 되죠. 그 줄에. 네, 그 줄에 다 넣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자, B의 5번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오른쪽 아래. 자, 범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여 셀 결정.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 개수를 세는 겁니다. 즉 스톡 리스트, 즉 재고 목록에 존재하는 제품이 여기에도 한 개라도 있다면 그 애가 바로 재고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제가 써야 돼요? 여기 중복값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됩니까? 미안하지만 요거는요. 이들 범위 안에서 중복된 데이터만 캐치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개수를 세는 함수. 그럼 카운트요? 아니요. 조건을 따져야죠. 즉 이 제품이라는 그 목록 있었죠? 아까 요 이름 있죠? 요의 이름이요? 네. 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자, 취소. 요 이름 있잖아요. 요 이름. 제품명. 보이죠? 제품명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도 있는지 있다면 개수를 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애가 바로 뭡니까? 그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지?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함수 중에 기본 함수 중에 하나가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if요. 네, count if는 뭐냐면 현재 범위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애가 있느냐 이겁니다. 됐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범위는 뭐가 됩니까?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네. 제품명, 바로 요 재고 목록의 그 범위 안에 얘네들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품명 쉼표 찍고 은세주 요 애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0 나와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제품은 요 목록에 없는 애잖아요. 그죠? 없네. 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제품 재고에 얘는 없는 애니까 얘는 색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가? 예. 그러니까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count if 가로 열고 range 이 범위를 여기 재고 목록 범위 이걸 왔다 갔다 잡지 말고 이름을 우리가 지정했으니까 이름을 지정하면 이게 편해요. 이렇게 쓰고 range 그 다음에 조건 이번에는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가 있었더라? 달고 말고 맥주 요에 있었죠.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달고 말고 맥주가 제품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고 말고 맥주는 그 범위에 한 개 존재해.
그럼 재고에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에는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아, 그럼 식을 어떻게 써요? 지금 쓴 거 그대로. 그럼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똑같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 그 다음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요? 는, 그 다음 count, if, 그 다음 range, 범위가 바로 뭐다? 제품명, 우리가 지정한 이름. 따옴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름.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 뭡니까? 예, 조건. 바로 요 범위 안에 이 애가 있는지.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얘는 달러비, 달러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라고 해야 되죠? 달러비오 이렇게 해줘야죠. 가로 닫고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면 되는 거죠? 한 개가 있으면은 재고 목록에 있단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조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에서 뭐 하면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른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연하게 색깔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아,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입고가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필터링을 할 때도 요 애는 굉장히 필요하죠. 유용하죠. 여기서 필터 누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 클릭해서 아이고 필터가 여기에 됐군요. 자, 해제하고 다시 한번 커서를 이렇게 범위를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필터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제품명에서 색 기준 필터해서 요거 누르면 어때요? 여기 요 애들. 그럼 얘네들은 뭐다? 색상이 들어간 요. 참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부 서식으로 시작을 하여 필터링까지 쭉 업무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기본부터 활용까지 업무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강의도 기대 만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